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들이 일제히 시무식을 열고 정유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룹 총수들은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스포츠 세단부터 전기차까지 다양한 신차가 쏟아집니다.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실적 부진을 떨쳐내고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3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덜 오르도록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가 개선됩니다. 새해부터는 아파트 잔금 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고 디딤돌 대출의 DTI도 축소되는 등 집을 살 때 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현대차 등 각 그룹들이 오늘 오전 일제히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정유년 시작부터 재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은데요. 총수들은 불확실성이란 최대 난제를 풀 열쇠로 한 발 빠른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우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늘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시무식에서 완벽한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치른 값비싼 경험을 교훈 삼아 올해 완벽한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특검 전국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날 시무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판매 목표를 역대 최고인 825만 대로 제시했습니다. 정 회장은 신년사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실 강화와 책임 경영을 통한 위기 극복을 역설했습니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은 혁신과 패기로 내실 있는 변화, 딥체인지를 이뤄내자고 독려했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SK그룹 구성원 모두 패기로 무장해 경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새로운 경영 환경을 볼 때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사업 구조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 회장은 사업 기회와 성과로 연결되는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와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악재가 거듭됐던 완성차 업체가 2017년 신차를 쏟아내며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각 자동차 업체는 신차 출시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2017년 신차 전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신차 시장의 포문을 여는 모델은 기아차의 신형 모닝.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신형 모닝은 경차시장 1위 재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연결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측면부로 연결되는 붉은색 가니쉬도 눈길을 끕니다. 고성능 스포츠 세단 CK도 상반기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CK는 후륜구동 모델로 제로백 5.1초를 기록하는 등 높은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현대차는 상반기 첫 소형 SUV OS를 내놓습니다. 현대차는 두 가지 색을 혼용한 투톤 루프 컬러 4륜구동 높은 연비를 OS의 차별점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한국GM은 9년 만에 완전 변경한 신형 크루즈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신형 크루즈는 차체는 커졌지만 무게는 113kg을 줄여 연비를 높였습니다. 또 한국GM은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1회 충전거리 383km의 볼트 EV도 내놓습니다. 지난해 SM6와 QM6로 연타석 홈런을 날린 르노 삼성은 소형 해치백 클리오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로 여세를 몰아갈 계획입니다. 트위즈는 한 번 충전으로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티블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쌍용차는 대형 SUV Y400을 출시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이 낮아져 이른바 할증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책임이 크든 작든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이듬해 똑같이 올랐습니다. 과실 비율이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운전하던 A씨가 B씨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 비율은 A씨 10%, B씨 90%로 B씨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험 처리 금액만 달라질 뿐 A와 B씨 모두 이듬해 보험료가 최고 30%씩 오릅니다. 이로 인해 비합리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가 오는 3월부터 개선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폭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가해자의 차 보험료는 더 오르고 반대로 과실이 작은 피해 운전자의 보험료는 덜 오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대폭 떨어져 보험료 할증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당초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피해자의 보험료도 소폭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됐을 때 보험료 할증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사고 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개선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부터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디딤돌 대출의 DTI가 60%로 축소되는 등 집 살 때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창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엔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합니다. 잔금 대출은 아파트 공사가 완료돼 입주 시점에 받는 대출로 지금 분양을 받는 수요자라면 2, 3년 뒤 입주 후부터는 매달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분양시장엔 각 지자체별로 청약 가점제 비율이 자율화됩니다. 기존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적으로 청약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한 청약 가점 비율을 높여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의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엔 4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3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기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을 임대 놓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경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됩니다. 과세 표준 5억 초과 시 40% 세율이 적용되고 1억 5천에서 5억 원 이하는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2017년을 맞은 올해 첫 주식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앞마당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증시 개막에 맞춰 증시 대동제 행사가 열렸는데요.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식시장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17회째를 맞는 증시 대동제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증시대동제는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거래소와 함께 매년 한 해의 증시 화랑을 기원하며 벌이는 행사입니다. 정찬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증시 화랑을 소망하는 기원문을 낭독하고 황소와 닭 모형의 대형 상징물 제막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회장과 임종용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인사들이 작년 전국 소싸움에서 1위를 한 황소에 화환을 씌우고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우리 증시가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을 전망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SK증권 등은 코스피가 상황에 따라 최대 2,3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올해 처음으로 사상 100조 원을 좀 넘어 내년에 한 10에서 12%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증권 등은 코스피의 박스권 탈출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의 속도라든지 기업들의 이익의 변화의 강도가 투자자들의 기대하고는 여전히 괴리를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증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정책 방향 및 기준금리,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01% 하락한 2026.1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매년 신년사를 통해 새 경영 환경에 대한 판단과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금융권 CEO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영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위기를 돌파할 의지와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과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 등 특히 은행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많은데요. 조직을 이끄는 수장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 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신년사를 보면요. 이 금융권 CEO들이 올해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저금리 등으로 은행들이 아마 아주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호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금융권 CEO들이 다시 한번 위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이맘때에도 위기에 대한 인식들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이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올해로 미뤄졌고 또 최대 4차례까지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난해 마지막 달인 12월 한 차례로 그쳤는데요. 낮은 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 덕에 지난해 은행들은 순이자 마진 감소에도 이자 수익이 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는 지난해 우려했던 이슈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위기감이 한층 높아진 건데요. 이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호실적에 젖어 조직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일례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사자성어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제도를 개혁한다는 뜻의 해현 경장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금융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사라질 것이라는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해서 은행만 바라보는 수익 구조를 벗어 던져야 한다고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김 회장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목표로 그룹 전체가 원 컴퍼니, 즉 하나의 회사가 돼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협업을 강조한 하나의 회사라는 개념은 올해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위기 돌파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동우 신한금융회장도 원신한, 즉 하나의 회사로서 가치 창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새해를 맞아서 통합 KB증권을 공식 출범시킨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도 함께 일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면서 협업을 통해 재산 증식의 대명사가 되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민간 금융 지주사들은 지난해 예상 밖의 좋은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특수은행은 지난해 산업계의 구조조정 여파에 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신년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책은행들과 농협금융수장들은 리스크 관리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올해 최대 과제로 꼽고 재도약을 외쳤습니다. 이동굴 산업은행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나간다는 의미의 승풍파랑을 제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주문했는데요. 또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으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는 데 산업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역시 올해도 조선해운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 산업
취약 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올해를 지속 가능 경영의 원년으로 정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구조조정 여파에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비상 경영에 들어간 농협금융그룹의 김영환 회장은 2017년을 농협금융의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김 회장은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처럼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을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내실 경영과 수익성 제고, 리스크 역량 강화 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에 따라서 표현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다 지난해를 잊고서 올해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은행들도 있죠. 네, 정부 소유였던 우리은행은 민간금융사로 또 수협중앙회 소속이었던 수협은행은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는데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된 셈인데요. 지난해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신년사에서 금융 영토를 확장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경쟁은행들을 모두 물리치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금융의 최강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영화 이후 더 강해진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독립출범한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새로운 은행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 공을 들였는데요. 이 행장은 고객 중심 경영으로 사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래의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했습니다. 그간 특수은행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객 저변을 넓히는 한편 사업 영역 다각화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금융권 CEO들의 신년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햇살론을 성실하게 갚는 채무자들은 금리 우대 혜택을 더 받습니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이 부담스러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현재는 햇살론 대출을 성실히 갚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6%포인트, 3년 이상이면 0.9%포인트, 4년 이상이면 최대 1.2%포인트 낮춰줍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금리 인하폭이 더 확대돼 1년 이상은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최대 1.8%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부터 근로자 햇살론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란 악재를 딛고 4분기 8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추정하는 삼성전자의 4분기 전망 평균치는 7조 9,500억 원, 8조 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 노트 7 악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구원투수로 나선 반도체 덕분입니다. 반도체 부문은 D램 수요 증가와 64단 3D 낸드 플래시 제품 판매 호조로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 중반대의 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맡는 IM 부문에서도 갤럭시 S7 엣지, 블루 코랄 등이 시장에서 의외의 선전을 한 덕분에 3분기 100억 원 흑자에서 2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급반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새 아파트 청약단지 10곳 중 3곳이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역시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등 청약 조정 지역의 1순위 자격이 세대주 등으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금지 또는 강화되면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빠져나가고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된 영향입니다. 금융결제원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아파트 79곳에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7.3대 1로 한 달 전 18.2대 1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등 조정 지역으로 분류돼 청약 요건이 강화된 지역의 청약 경쟁률 하락폭이 컸습니다. 분양된 79개 단지 가운데 29.1%인 23개 단지가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권에서 2,800명의 임직원들이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초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인원이 나갈 예정이어서 감원 한파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임직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1만 5천여 명으로 한 해 전과 비교해 약 1,500명 줄었습니다. 이 중 행원급이 1,400명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원은 오히려 8명 늘었습니다. 또 연말인 4분기에는 KB하나, 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만 약 1,300명이 퇴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은행권은 올해 더 가혹한 감원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새해 첫 달 국민은행에서 2,800여 명이 희망퇴직할 예정입니다. 신청자 중 상당수가 과차장 등 책임자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금 피크제에 적용돼 퇴직하는 신한과 우리은행 행원들도 다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73만 9천 명으로 매일 2,000명씩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 중 3분의 1만 살아남은 셈입니다. 모바일 쇼핑이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6조 874억 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습니다. 2012년 11월 3조 원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크게 바꾸려면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심리가 깐깐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저축은행 중앙의 표준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뿌연 하늘이 갑갑하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중국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이 쌓이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집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곳곳에 낮은 구름이 끼어 있고 안개와 먼지가 섞인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5도,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삼척과 동해, 강릉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도와 강원 영동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정윤현 새해부터 정유라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특검이 속도를 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